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실행된 후 고등학교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2028년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의 비중이 이전보다 올라간 만큼 고등학교 선택에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으로 고등학교 3년뿐 아니라 대입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미래의 진로까지도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대입에 유리한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이 대입에 왜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입 구조의 변화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입은 크게 수시, 정시로 나뉩니다. 수시는 내신과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평가하고 정시는 수능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면서 내신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5등급이 되면서 1등급이 10%이고 2등급이 34%, 3등급이 66%로 등급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말은 곧 3등급 이하가 되었을 때 수시에서 매력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8년 서울대 입시 요강을 보면 정시에서 내신을 40%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내신의 비중이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2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내신 평가 방식도 변했습니다. 2028년 대입부터는 내신 평가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아이들의 성적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높으면 학생의 실력 차이가 많다는 의미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표준 편차가 낮으면 대부분의 학생이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는 의미로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거의 없게 되니까 등급 관리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표준 편차가 표기되어서 대학에서도 이를 참고해 왔습니다.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표준 편차가 낮으면 어떤 학교인지 짐작할 수 있어서 이를 감안해서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에서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많이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8년 대입부터는 표준 편차 표기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보다는 내신 등급 자체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 실행과 변화된 대입에 고등학교 선택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신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선 우선 고등학교 종류와 특징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크게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들은 교육과정이 유연해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중점 자사고는 이공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고 외고는 외국어 중심, 과고는 과학, 수학 위주로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수준이 높다 보니 내신 경쟁이 치열해서 내신 등급을 따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교학점제의 선택교과 과정이 잘 갖춰져 있고 학종의 비교과 활동, 즉 세특 활동에 대한 기회가 풍부하고 선생님들이 세특 작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일반고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신 경쟁이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치열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학교마다 면학 분위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아이가 정말 상위권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학교들은 특화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서 일반고에 비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전 고1, 고2 이상의 선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팀별 과제가 많아서 그룹 활동을 좋아하는 기질 학생에게 더 적합할 겁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 부담도 크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배우는 교과의 깊이도 깊고 교과 선택의 폭도 다양하지만 좋은 내신 등급 유지하기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실행되고 나서 평범한 일반고 가서 내신 등급 잘 받는 게 대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권이지만 혼자 공부하는 걸 선호한 학생에게는 일반고가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 수입니다. 고교학점제로 고2가 되면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 지원 학생이 작을수록 1등급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서 개설한 선택 과목에 10명만 지원하게 된다면 2등만 해도 2등급이 돼버립니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등급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아야 교사 수도 많을 거고, 그래야 선택 과목 개설도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의 수가 적어지니 양질의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고를 선택하실 때 학생 규모 확인은 필수입니다. 고교학점제로 학교 선택의 기준도 변했고 선택 과목 체제로의 변화로 학업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국영수뿐 아니라 사회, 과학까지도 심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기초가 부족하면 학업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 5과목의 선행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불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행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서 완전히 기초를 다진 후에 필요하다면 선행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고교학점제와 대개편으로 인해 이제는 고등학교 선택이 단순한 진학 문제가 아니라 대입 전략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교육 환경으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아이들의 공부 부담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학교에 가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중요 과목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는 것입니다. 학교 선택은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뀌는 교육 제도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교육 제도가 계속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